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이제 승무패 50회차 최종픽과 독시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 공유 드렸었던 이 승무패와 프로토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는 부주력 7.3배당만 적중이 됐었고 승무패는 좀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A매치에서는 저도 약간은 개인적으로 좀 자신이 없는 좀 A매치이기도 하고 좀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도 좀 방향 자체도 틀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번 회차를 공유를 드릴지. 왜냐면 A매치는 지난 주말 경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제가 승무패 공유를 드렸을 때 적중률이 그다지 높진 않았습니다. 두 팀이 비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몬테네그로가 근소하게라도 정배당을 받은 부분들은 저는 이 경기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패과 독식픽 모두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입니다. 잉글랜드 대 독일의 경기고요. 지난 경기 때 이제 잉글랜드가 이탈리아 상대로 좀 이변이 나오면서 패배를 했었죠. 저는 잉글랜드가 무난하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탈리아에게 패배를 했었던 잉글랜드였었고 일단은 뭐 잉글랜드가 패배를 하긴 했더라도 정배당을 받았고 독일이 보여주는 최근에 이 A매치에서의 모습들, 경기적인 부분들도 좋지 않고 전력도 좀 많이 약화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이탈리아 상대로 보여줬었던 부분들은 아쉽긴 하지만 이탈리아보다 독일이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실책들이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보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공격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좀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이탈리아와의 경기 때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독일과 비교했었을 때 전력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공격에서의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이 경기는 잉글랜드가 무난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안한 부분들은 이 사이드백들의 오버래핑이 좀 많은 잉글랜드라서 수비적인 측면에 대한 공간들이 있긴 하지만 독일이 그것을 노리기에는 그렇게 경기력이 앞선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서 최종픽과 독시픽 모두 잉글랜드의 단통 승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헝가리 대 이탈리아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좀 이변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탈리아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좀 이탈리아 쪽을 가리키고 있는데 잉글랜드 상대로 승리했었던 이탈리아였었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변을 보는 가장 큰 이유가 헝가리의 팀 스타일 자체가 수비적으로 지킨 다음에 역습 형태로 나아가는 부분들인데 역습에서의 속도나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이 역습이 저는 굉장히 좀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가 유럽 때만큼의 A매치에서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생각과 헝가리의 그런 경기적인 스타일이 이탈리아가 이렇게 작정하고 수비를 지키는 팀들 상대로 뚫어낼 만큼의 공격적인 부분이 좋은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쁘지 않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확실히 아쉬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서는 좀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헝가리의 역습을 포함을 해서 승무패로 좀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그래도 이탈리아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고 잉글랜드 상대로도 승리를 만들어냈었던 부분들이나 이 팀 전체적인 밸런스를 생각을 했었을 때 독식에서는 헝가리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루마니아 대 보스니아의 경기고요. 루마니아는 지난 경기 핀란드와 무승부를 했었죠. 이 경기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보스니아가 보여주는 부분들이 확실히 루마니아 상대로는 좀 밀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배당도 좀 역배당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경기력적인 부분들은 루마니아가 앞서는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매치 특성상 이런 경기에서 좀 이변이 나오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루마니아가 좀 유리해 보이는 건 맞지만 보스니아와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지금 보스니아가 저는 제공권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도 뭐 그런 부분은 비슷하긴 한데 저는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은 두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배당이나 투표율이 좀 몰린 부분들은 저는 이 경기는 완전한 역배의 가능성을 좀 둬도 좋지 않을까. A매치 경기들은
좀 뜬금없는 이변이 나올 때가 좀 많고 그런 경기가 이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이변으로 루마니아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산마리노 대 에스토니아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사실은 이변을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다. 배당도 너무 낮게 책정이 됐고 산마리노가 사실은 뭐 인구수도 적고 이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적인 부분들도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 뭐 에스토니아가 뭐 강한 팀은 아닌데 산마리노도 좀 전력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약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픽에서는 이변을 생각하지 않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아무래도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지난 경기 에스토니아가 몰타 상대로 승리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에 좀 이 정도로 투표율이 지난번보다 더 몰렸어요. 그래서 좀 부러뜨리기 좀 쉬운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어서 독식에서 이변까지 포함을 해서 무승부를 포함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북마케도니아 대 이제 불가리아의 경기인데요. 북마케도니아는 지난 경기 조지아에게 2대0으로 대패를 했었고요. 일단 뭐 불가리아와의 전력을 좀 비교하기가 좀 애매한 게 두 팀 다 뭐 전력 자체가 좋은 팀은 아닙니다. 북마케도니아 쪽으로 지금 투표율이나 배당이 좀 낮게 책정이 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좀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가 수비적으로 지키는 부분들은 좋지만 이 공격적에서의 결정력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 뭐 불가리아는 뭐 공격이나 수비나 다 좋지 않은 팀이라서 북마케도니아 사이드로 바라보고 있지만 이 북마케도니아의 결정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좀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까운 경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기라서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아일랜드 대 아르메니아의 경기인데요. 일단 아일랜드가 정배당을 받긴 받았습니다. 뭐 전력적인 부분들이나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아일랜드가 앞서는 건 맞죠. 근데 아일랜드는 지난 경기 때 스코틀랜드 상대로 패배했었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불가리아의 아르메니아의 역습적인 부분들이 나쁜 부분은 아니지만 수비적인 부분들이 너무 좀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공간도 많고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도 많은 상황이라서 아일랜드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80% 넘게 몰린 만큼의 이렇게 투표를 가져갈 팀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긴가민가합니다. 그래서 무승부까지는 가져가는 게 승무 투픽이면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기 때문에 저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는 스위스 대 체코의 경기고요. 스위스는 지난 경기 때 스페인 상대로 이변을 만들어냈었고 체코는 이제 포르투갈 상대로 무기력하게 좀 대패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일단은 스위스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스페인이 예전의 스페인이 아니긴 하죠. 지금 경기적인 부분들이나 전력적인 부분들이 좀 굉장히 아쉬운 스위스이긴 하지만 스페인이어서 그런 스위스가 이변을 만들어냈긴 했지만 최근에 스위스가 보여주는 경기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경기력도 괜찮고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체코가 포르투갈 상대로 무기력하게 이렇게 대패를 했었던 모습을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이 경기는 스위스의 무난한 승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경기는 포르투갈 대 스페인의 경기고요. 스페인이 일단은 최근에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경기는 포르투갈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데 포르투갈이 지난 경기 때 호날두에게 의존하는 호날두 위주의 전략을 짜냈지만 호날두가 지금 뭐 결정력도 그렇고 좀 호날두 위주로 짜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포르투갈의 호날두가 에이징 커브가 좀 심하게 온 것 같아요. 국대에서의 존재감 자체는 있지만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호날두 위주로 가져갔을 때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의 이변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포르투갈이 지난 경기 대승을 만들어냈었고 스페인의 경기력 자체도 좋지는 않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자면 저는 최종픽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스웨덴 대 슬로베니아의 경기고요. 일단 이 경기는 스웨덴이 정배당을 받았죠. 근데 세르비아 상대로 무기력하게 좀 패배를 했었던 모습들이나 아니면 슬로베니아가 노르웨이 상대로 승리했었던 부분들, 저는 오히려 이 경기는 좀 이변에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세르비아 상대로 패배하긴 했었지만 세르비아의 전력 자체가 최근에 A매치 때 보여주는 모습들이 경기력이 좋아요. 그래서 그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스웨덴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스웨덴이 슬로베니아 상대로 앞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지난 경기 때의 모습들을 봤었을 때 수비적으로 좀 많이 불안했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제공권을 좀 쉽게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들, 슬로베니아가 제공권이 나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이변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최종에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으로 가자면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기도 하고 슬로베니아가 보여주는 모습들도 지난 경기 때 나쁘지 않았었고 오히려 스웨덴의 모습들이 좀 아쉬웠었기 때문에 독식에선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알바니아 대 이제 아이슬란드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알바니아가 조금 더 좋아 보이는 부분들은 있긴 하지만 두 팀의 전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경기는 무승부를 가져가는 게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중에서는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무승부 쪽으로 좀 너무 많이 투표율이 몰려서 경기력적인 부분들은 무승부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무승부를 배제한다면 저는 승과 패 중에서는 알바니아 승이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그리스 대 북아일랜드의 경기고요. 그리스는 키프로스 상대로 패배하는 그런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북아일랜드와의 경기력을 비교해봤었을 때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아일랜드가 수비적으로 작정하고 분명히 지킬 것이고 그리스가 제공권으로 그것을 뚫어내려고 노력하겠지만 쉽게 뚫어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일단은 이렇게 북아일랜드가 분명히 수비적으로 나올 거고 그리스는 제공권을 노리는 플레이를 할 텐데 저는 그리스가 훨씬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뚫어낼 가능성은 조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그리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가 쉽게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뚫어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노르웨이 대 이제 세르비아의 경기인데 일단 경기력적인 부분들은 세르비아가 조금 더 앞서요. 전력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노르웨이는 공격진은 좋지만 수비적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저는 이 배당이 노르웨이가 2점대 초반에 정배당을 받은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경기력은 세르비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르웨이가 너무나도 낮게 배당이 책정된 부분들은 이 경기는 노르웨이의 승의 가능성도 조금은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바꾸게 돼서 최종과 독식픽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코소보 대 키프로스의 경기고요. 근데 이 경기는 왜 코소보가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받았는지가 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북아일랜드 상대로 패배할 정도로 좋은 전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경기력적인 부분들도 좀 그런 편인데 아무래도 키프로스가 상대적으로 좀 약체다 보니까 그 점에서 이제 정배당을 코소보에게 낮은 정배당을 준 것 같아요.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코소보가 키프로스 상대로 전력이나 경기력이나 앞서는 부분들은 맞지만 저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경기에 폴더를 썼기 때문에 단통으로 가자면 무승부보다는 코소보의 승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최종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까지 포함을 해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과 독식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주말에 있는 승무패와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